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로 아주 쉽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공개한 적 없는 방법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블로그 운영 초기서부터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바로 큰 수익이 발생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블로그 수익화 방법은 바로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인데요. 아마 유명 유튜버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블로그에서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데, 물론 유튜브처럼 큰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적은데, 중소기업 등에서는 흔하게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디오북 윌라라든지 결혼정보 업체, 심리상담센터 같은 데서도 제의가 들어와서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한 적이 있고요. 컨텐츠 마케팅의 장점은 체험단이라든지 어떤 다른 작업건에 비해서 건당 단가가 비교적 높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건당 최소 10만 원 이상씩 받고서 진행을 했고요. 보험 관련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금액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금액이 좀 높은 편이고요. 주 1, 2회 정도만 꾸준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월 100만 원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블로그 저품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인데요. 그냥 욕심만 부려서 이렇게 과도하게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블로그 저품질이 올 수가 있고요. 링크라든지 광고성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과도하게 넣다 보면은 블로그 저품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제 조심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블로그 수익화 방법인데요.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데도 오히려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마케팅은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최대한 질적이고 도움되는 컨텐츠를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진심을 전하다 보면 방문자들이 내 컨텐츠를 이제 소비해 줄 것이고, 그렇게 이제 블로그 지수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보험 관련 컨텐츠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제 광고적인 컨텐츠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블로그 저품질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 일일이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정보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하나씩 작성을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이상적인 징후가 보이면은 바로 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도 3달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컨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은 업체로부터 먼저 제의가 옵니다. 어떻게 브랜드에다가 먼저 제의를 하거나 어느 사이트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제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 방문자 수가 높거나 이제 인플루언서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제의는 흔하게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작 방문자 수가 낮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런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블로그들은 어떻게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주변 지인을 이용하세요. 주변 지인 중에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무상으로 협찬을 받아서 한번 컨텐츠를 써보세요. 만약 고가의 제품이라면 제품만 받아서 컨텐츠만 쓰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이용한 후기로 컨텐츠를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되도록 상업성이 크고 시장이 큰 분야를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업을 했을 때 내 블로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이 윌라 오디오북 리뷰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상업성이 크다 보니까 노출시켰을 때 방문자 유입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블로그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히 하나씩 쓰다 보면은 이제 누적 개수도 늘고 방문자 수도 쌓이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본 다른 업체로부터 또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스스로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컨텐츠를 써서 조회수가 어느 정도 쌓였다든지 아니면 구매 전환으로 얼마나 이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면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올라가겠죠. 홍보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실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거기다 약간의 포장의 기술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업체씩 맡아가면서 블로그 규모도 키우고 전문성도 키우고 성과도 만들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 수익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 지인들을 이용하라 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주요 핵심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블로그저 품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 분야 저 분야 다루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블로그 주제를 잡고 일관성 있게 그 관련된 주제로만 다루시는 것이 전문성도 키우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블로그 수익화 스터디나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해야 블로그 규모를 키우고 블로그 저품질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고요. 하단 댓글창에 그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